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인체 움직임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절과 근육의 이해를 볼 수가 있는데, 인체는 약 206개의 뼈와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관절은 뼈와 뼈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간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실제 운동을 일으키는 동력 장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걷고 뛰고 앉고 일어서는 모든 동작은 관절과 근육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현대인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성이 감소하고 근육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다양한 통증과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절과 근육의 구조 및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건강관리와 운동, 재활치료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의 정의와 역할은, 관절은 일단 2개 이상의 뼈가 만나 연결되는 부위를 의미합니다. 관절은 단순히 뼈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구조입니다. 또한 관절은 체중을 지지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여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관절이 없다면 우리 몸은 하나의 단단한 구조물처럼 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관절은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며 각각의 구조에 따라 움직임의 범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관절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지만, 관절염이나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 통증과 운동이 제한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축이 중요한데, 관절 운동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운동축이라고 합니다. 운동축은 수직축, 시상, 수평축, 이마 수평축,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수직축은 몸을 좌우로 회전시키는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시상 수평축은 굽힘과 펴 운동을 기준이 됩니다. 이마 수평축은 벌림과 모음 운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운동축을 이해하면 인체의 움직임보다 체계적이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치료와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일축성 관절, 바로 호축 관절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운동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손가락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관절들은 굽힘과 펴이라는 단순한 움직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움직임의 자유도가 제한적입니다. 손가락 관절은 물건을 잡거나 섬세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팔꿈치 관절은 상지의 위치 조절을 하는 핵심 관절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이축관절, 이축성 관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축성 관절은 2개의 운동축을 가지고 있어 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입니다. 대표적으로 손목 관절과 엄지손가락의 안장 관절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 관절은 굽힘과 편뿐만 아니라 벌림과 모음도 가능하며 손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우리는 글씨를 쓰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정교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축 관절은 안정성과 가동성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관절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축성 관절, 무축 관절이라고 합니다. 무축 관절은 3개 이상의 운동축을 가지고 있어 넓은 범위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어깨 관절과 고관절입니다. 특히 어깨 관절은 굽힘, 편, 벌림, 모음, 내전, 외전, 수평 운동 등 거의 모든 방향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동 범위가 큰 만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탈구나 충돌 증후군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반면 고관절은 어깨관절보다는 안정성은 대체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조절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고관절이 문제는 또 생기면은 더 큰 위험성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절 가동 범위 ROM을 볼 수가 있는데 ROM 관절 가동 범위는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의미하며 렌지 오브 모션 즉 ROM이라고 합니다. ROM은 관절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 중 하나입니다. 정상적인 ROM이 유지되어야 일상생활의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ROM이 감소하면은 움직임 제한이 되고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부담이 발생하여 긴장과 통증 그리고 자세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재활이나 이제 운동에서는 ROM 회복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해부학적인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인체 운동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인 기준 자세입니다. 사람은 전면을 바라보고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손바닥을 몸통 앞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발은 나란히 전면을 향하도록 위치합니다. 모든 관절 운동과 근육의 작용은 이 자세를 기준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해부학 자세를 이해하는 것은 해부학 학습을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관절의 굽힘과 펴을 볼 수가 있는데 어깨 관절의 굽힘은 팔의 앞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정상 가동 범위 약 180도입니다. 펴은 팔의 뒤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서 약 50도 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움직임은 물건을 잡거나 선반 위에 물건을 올리는 동작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어깨 관절의 굽힘과 펴 기능에 제한되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관절의 벌림과 모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깨관절의 벌림은 팔의 몸통에서 멀어지는 옆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말하며 정상 가동 범위는 약 180도 정도 됩니다. 반대로 모음은 벌어진 팔을 다시 몸쪽으로 가져오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벌림 운동은 주로 어깨세모근과 가시위근이 담당하며 모음은 넓은 등근과 큰 가슴근이 작용합니다. 일상생활에 높은 선반을 물건을 꺼내거나 옷을 입고 벗을 때도 자주 사용됩니다. 만약 벌림 기능이 제한되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나 오십견과 같은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재활 운동에서는 단순히 가동 범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견갑골과 어깨 관절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견갑 상완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관절의 회전 운동을 말할 수 있는데 어깨관절은 인체에서 가장 큰 회전 범위를 가진 관절입니다. 자유도가 매우 높은데 과쪽 돌림은 팔의 바깥 방향으로 돌리는 움직임으로써 약 60도 정도 가능합니다. 안쪽 돌림은 팔의 안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으로 약 80도 정도가 가능합니다. 회전 운동은 야구, 투수, 수영, 골프, 스윙 등의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거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머리 빗는 동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회전근개의 근육은 이 어깨의 안정성과 회전 운동을 담당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회전근개가 약화되거나 손상되면은 통증과 함께 어깨 관절 범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 재활에서는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어깨 관절의 수평 운동입니다. 수평 굽힘은 어깨를 90도 들어 올린 상태에서 팔을 몸 앞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약 135도까지 가능합니다. 수평 펴은 이제 반대로 이제 팔을 뒤쪽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약 30도 정도 가능합니다. 가슴 운동에 대표적으로 벤치프레스나 이제 팔굽혀펴기 동작에 수평 굽힘을 활용하는 운동입니다. 반대로 이제 조정 운동이나 이제 로우 운동 같은 수평 펴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도 의미가 합니다. 수평 운동은 어깨 관절뿐 아니라 견갑골의 안정성과 흉추의 움직임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의 굽힘 등 자세는 어깨 수평 운동의 범위가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관절 범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또 볼 수가 있는데, 관절 가동 범위에 이제 관절 자체의 구조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의 유연성의 부족하면은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줄과 인대가 단축되거나 손상되면은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노화가 진행되면은 관절 연골의 결합 조직의 탄성이 감소하여 관절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은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유연성이 남성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관절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제 근육의 정의를 보면은, 근육은 인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흔히 신체의 엔진이라고도 불립니다.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힘을 생성하며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자세를 유지하고 체온을 생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균형 능력도 저하되며 낙상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른 근육 감소증은 삶의 질에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근육량 유지와 근력 강화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가로무늬와 이제 밑무늬 근육을 의미합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근육의 조직학적 분리를 보면은 이제 근육 조직의 구조에 따라 가로무늬 근육과 이제 밑무늬 근육을 구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로무늬 근육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줄무늬가 보이는 근육을 말하며 골격근과 심장근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골격근은 신체 운동을 담당하며 심장근의 심장 박동을 유지합니다. 반면 밑무늬 근육은 줄무늬가 보이지 않으며 위장관, 혈관, 방광 등의 내장기관을 구성합니다. 밑무늬 근육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볼 수가 있는데, 근육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수의근과 불수의근으로 나눕니다. 수의근은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대표적으로 골격근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근육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물건 들기와 같은 행동은 모두 수의근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불수의근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인 심장근과 내장근이 해당하며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주로 받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평생 쉬지 않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다음은 이제 근육의 형태별 분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근육은 형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방추 근육은 중앙이 두껍고 양끝이 가는 형태로 빠른 움직임에 유리합니다. 깃근육은 심줄을 중심으로 근섬유가 깃털처럼 배열되어 있어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방귀 근육은 한쪽 방향으로만 배열된 형태이며, 목깃 근육은 여러 개의 깃 근육이 모여 더욱 강력한 힘을 생성합니다. 또한 톱니근, 널판근, 네모근 등은 모양에 따라 명칭이 붙여진 근육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근육의 기능과 운동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 형태의 근육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근육은 갈래의 수와 힘살의 개수에 따라 분류되기도 합니다. 두 갈래의 근육은 갈래가 두 개로 나누어진 근육으로 대표적으로 위팔 두 갈래근이 있습니다. 세 갈래근은 위팔 세 갈래근, 네 갈래근은 넙다리 네 갈래근으로 대표적입니다. 또한 중간 힘줄에 의해 두 개의 힘살로 나누어진 두 힘살 근육과 여러 개의 힘살로 가진 뭇 힘살 근육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근육의 다양한 방향에서 힘을 전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격근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골격근은 이는 곳, 힘살 닿는 곳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곳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은 부위이며 일반적으로 몸통에 가까운 쪽에 위치합니다. 닿는 곳은 움직임이 큰 부위로 주로 팔다리의 말단 부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힘살은 근육의 중심부로 실제 수축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근육은 힘줄을 통해 뼈와 연결되며 수축 시 닿는 곳을 이는 곳 방향으로 끌어당겨 움직임을 만듭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면 근육의 기능과 운동 기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의 이제 기능적 협력을 볼 수가 있는데 인체의 움직임은 하나의 근육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동작을 수행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근육이 바로 작용근과 주동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근은 작용근을 보조하여 움직임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반면 대항근은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담당하며 관절의 안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정근은 움직이는 관절 주변을 안정화하여 효율적인 힘 전달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아령 컬 운동을 이제 위팔 두 갈래근은 작용근, 위팔근은 협동근, 위팔 세 갈래근은 대항근으로 작용하며 어깨 세모근은 등 세모근 과 동일하게 고정근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근육 간 균형과 협력은 정상적인 움직임과 이제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근육은 이제 관절과 근육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능이 아니라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관절의 가동성이 감소하거나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통증과 기능 장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의 정렬 이상을 토대로 해서 평발, 요족, 근육 약화 등은 무릎, 골반, 척추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 다음에 어깨와 목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신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관절의 정상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균형과 협음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운동과 이제 발 관리, 자세 교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